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세금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 분위기도 좀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거래보다 또 이런 계산이 먼저 또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또는 부동산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죠. 수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공급 대책이 임박했다. 곧 있으면 이제 국토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할 텐데 한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요. 이 공급 대책 나오고 나서 또 집값이 잡힐 거다. 이게 안 잡히면 세금으로 잡겠다라고 공언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5월 달에 있을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결국엔 이 다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에도 처분을 안 하면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할 때 중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갖고 있겠다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전에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일 것이고, 그리고 또 물건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부동산 지금 굉장히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에게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요. 사는 사람한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셔서 부동산 빠르게 접근하시고 투자하실 분들 빠르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대책이 이제 나올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공급 카드 꺼내들 텐데 과연 집값이 잡힐지, 그 대책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될지 또 궁금하시고 불안하시기도 하시죠? 이럴 땐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에서도 좀 마음도 한번 달래보시고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미나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매번 아픔을 어루만져 드리기도 하지만 핵심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살고 계신 반면에 아직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미나를 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산이용 부동산 세미나 한번 들으시면 전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명쾌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도 원하시는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미나 외에 이제 다른 강의도 있습니다. 바로 경매 강의죠. 이제 시작한 지 꽤 돼서 인기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자리죠? 오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경매 강의를 진행 중에 있고 외부 강연자를 초청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문가 아니다, 장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매를 통해 500억 자산가를 자산을 달성하신 그런 분이 하는 강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부동산은 결국에 나중에 이제 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이 돼 있으니까 저희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무료 1회로 한정해서 수강권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총 2가지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같은데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내보내 드릴 때마다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있는 강의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분석이라고요, 팀장님. 어디로 가볼까요? 저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역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나 시기적절한 그런 지역이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 지역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그림을 들고 와가지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박성일 팀장이 주말간에 뭐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자양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자양동이 원래는 자마장리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자마장이라고 하는 것이 암컷 말을 키우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이 말을 기르던 동네였다라는 거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양동 옆에 바로 성수동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원래는 경마장이 있던 곳이었고 말이 좀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경마장, 성수 뚝섬 경마장 위성 사진이고 이게 70년대 찍어놓은 위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경마를 관람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 뚝섬 경마장이 지금은 서울숲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암컷 말을 기르던 자마장리는 저층주거지로 변모를 하면서 자양동이라는 이름 아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숲으로 변모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치평가를 다시금 받고 있죠. 굉장히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마장리라고 하는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층주거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자양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 성수동입니다.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60층에서 70층 사이가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것이고 특히나 압구정 그리고 한남 이런 곳들과 비견해봐도 전혀 주눅들지 않을 그럴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곳은 바로 이 바운더리입니다. 이 범위인데 이 범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마장리라고 하는 자양동 구역이라는 점이죠. 서울의 자치구별 그 평균 가격을 좀 매겨봤습니다. 34평 기준이고요. 이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이 순위가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광진구는 서울의 8위 정도 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요. 광진구가 서울의 6번째로 비싼 지역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랫단에 보시면은 목동이 있는 양천구라든지 뭐 동마포건역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마포구보다도 더 비싼 지역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봤을 때 이제는 마용성광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광진이 큰형님이 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랫단에 있는 지역들은 불과 채 1억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쪽 라인, 왼쪽 라인들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뭐 한 3억, 5억 이렇게 올랐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익부 빈익빈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고요. 특히나 빨간색으로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서울의 경계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동쪽권역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이 성수, 응봉, 금호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남 뉴타운까지 어떻게 보면 이 부의 축이 이어지는 공간 안에 가장 마지막 동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이동이나 뭐 광장동이 오히려 더 자양동보다 부촌 아니었냐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은 한강변 벨트 주변 인근이 지금 가치평가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그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방에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서울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강변 벨트 안에 권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보시면은 강서와 난지 권역,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 권역, 합정과 당산 권역, 그리고 반포와 한남 권역, 그리고 압구정 성수, 암사 광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 청담 자양권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잠실 청담 자양권이 한 곳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 편에 보시면 압구정 성수권역도 붙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자양이 지금의 가치평가가 고평가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잠실과 청담과 같이 묶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가치평가가 잠실만큼, 청담만큼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강북이라는 점일 텐데요. 사실 강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촌이 형성이 하나둘씩 되게 되면 강남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군데군데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무지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죠. 가장 가까운 베드타운,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축이라면, 그리고 새롭게 변모된 곳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들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 있는 광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바로 옆에 성수가 자리 잡고 있죠. 성동구, 그리고 바로 아랫단에는 강남 3구들이 자리 잡고 있고, 특히나 강남 4구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강동까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옆에는 또 용산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지역들이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광진구 윗단 같은 경우에는 뭐 중랑구라든지 뭐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동대문구와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차 계속해서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광진구의 가치평가는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통수단별로 주요 입지 시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기준을 잡은 것은 지하철과 그리고 자가용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차가 일단 안 막힌다는 전자에 대략 10분대, 10분 초반에서 넉넉 잡아 한 15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쪽은 청담입니다. 청담 같은 경우에는 자양역에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지하철로만 따지면 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한정거장만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삼성역 같은 경우에도 뭐 자차를 활용했을 때는 대략 10분 내외, 물론 막히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에도 7분 내외, 빠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양에서 한 5분 정도면은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잠실권역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역에서는 빠삭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업무지구를 간다고 했을 때 30분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시청과 용산, 여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요 업무지구, 모든 주요 업무지구를 30분대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직주 근접성을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업무지구로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좀 급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그 업무지구를 간다고 했을 때 뭐 4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올 커버가 가능하다는 곳이죠. 우리가 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는 이 자양동이 어떻게 그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느냐, 동네를 좀 살펴봤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성동구에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서 1, 2, 3, 4지구로 총 4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고, 자양 4동부터 자양 1동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양 4동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성수 5지구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범위를 더 확장해서 자양 3동을 건너뛰고 자양 2동이 성수 6, 7, 8지구가 되는 그런 위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가격대가, 투자 금액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와, 성수만큼이나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한다라는 것이죠. 자양동에는 이미 그 광진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습니다. 광진 재창조 플랜이라 그래서 2040년에는 이렇게 변모를 시킬 겁니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곳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40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그 도시 계획을 발판을 삼아서 그 기본 계획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광진 같은 경우에도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양 4동의 신속통합기획 A구역입니다. 여기는 서울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서울형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어서 뚝섬 그레이트 한강 사업, 그리고 한강변 주거지의 주거정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자양 3동에 위치한 자양 7구역 재건축이라든지 자양 2동 ABC 한강변 모아타운과 같은 그런 한강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이동이라든지 자양동 일대를 첨단 업무, ICT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업무지구로서 육성시키겠다라는 그런 노력까지 담겨져 있고요. 특히나 동일로와 건대입구역을 청년 창업 벤처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건국대학교를 통해서 육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동별 위치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양 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양동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양 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 곳인데,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 자양 4동부터 1동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양 4동 A구역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역은 지정이 됐죠. 구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계획 수립됐고,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한 것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당연히 차등이 있습니다. 이 자양사동 1, 2-10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반대 비율이 높아서 모아타운 사업지로는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가 정리가 되었고, 특정 구역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재개발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은 엄청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이건 신축이죠. 878세대인가 그럴 겁니다. 1000세대가 안 되는 세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바로 옆 구역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양 7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DL건설이 이편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변모할 그럴 곳이고,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자양 3동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뒤에서 예시를 한번 살펴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2동,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개발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많고, 특히나 모아타운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과 좀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모든 지역들이 한꺼번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없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조금씩은 그 사업의 속도가 차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상 투자 금액은 지금 최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윗단의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억대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양 4동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이 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억대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자양 3동 같은 경우에는 7억에서 8억 정도 수준, 그리고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억 후반에서 20억대까지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부동산 고수거나 아니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한 군데가 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접근하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양동 한강변 모아타운인 것이죠. 앞으로 총 5,000세대, 적게는 5,000세대 후반, 많게는 7,000세대까지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순서 같은 경우에는 B구역이 가장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A구역, 그 다음이 C구역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A구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한 몇 달 지나면 후보지로 선정됐다라는 게 헤드라인으로 빵 뜰 거예요. 그러면 B구역에 이어서 A구역도 지정이 되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A구역이 아닙니다. 번지수, 대표 번지수가 나오고 나서 모아타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게 또 나온다 그러면 좀 또 들썩들썩 하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마지막 순서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C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역계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로 탄생이 되는 것이고요.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밀집되어 있는 학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주거지역으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할 예정이고요. 이런 A, B, C구역이 탄생을 한다 그러면 뭐 반포라든지 뭐 압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남이라든지 이촌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과 비견해 봤을 때 전혀 위축되지 않을 그럴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한강변에서 빼놓아야 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요즘에는 이제 한강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뚝섬 한강공원이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 무엇보다 좋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강뷰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왜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위에서 이 앞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지금 이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찍어놓은 위성사진이기 때문에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롯데타워가 이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티뷰뿐만 아니라 한강뷰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라고 하는 이 엘리트 3인방이 상대적으로 좀 저층으로 보일 겁니다. 그 옆단에는 층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잠실주공 5단지가 들어오면서 시티뷰가 좀 더 버라이어티해지겠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잠실 마이스 부지 같은 경우에도 휘황찬란하게 변모를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가 서울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권역입니다. 이 권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내 액자가 바뀐다. 베란다에서 보는 그 액자가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예상뷰를 살펴봤을 때 자양동을 주목해 봐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것이겠죠. 제가 뭐 반포 잠실급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과장된 부분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반포 같은 경우에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해 있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광역적으로 펼쳐져 있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도 광역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권역에서 들어오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한 곳입니다. 이런 교통망의 중심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항상 집값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입은 지역들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 권역이 아니라 구이동 권역이지만 구이동과 자양동이 같이 붙어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생활 권역이기 때문에 이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파급력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에 터미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해진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자양동에는 그 자양 3동에 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래서 500세대가 채 안 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한강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래가 최고 금액이 23억까지 찍혔고 34평 기준입니다. 33평과 34평 기준인데 평당 가격이 대략 7,4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뭐 아랫단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두 군데의 아파트들은 비교적 신축입니다.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곳부터 한 2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것마저도 사실 엄청난 대단지는 아닙니다만 대략 1000세대 내외 정도 되는 수준이 지금 거의 30억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자양동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한강우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재건축이 아니라 통합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뭐 한강 현대라든지 뭐 안암 뭐 이런 곳들까지 다 통합을 해서 그 총 5개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좀 대단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성이 지금 그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튼타워리버라든지 더샵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이유가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구축으로 넘어가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은 빈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빈약한 게 절대 아니죠.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양동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30억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이 바로 공사비 그리고 분양가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공사비입니다. 근데 이 공사비에 대한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항상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에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은 공사비로 공사를 했었고요. 뭐 수치상으로는 한 번의 하락 이외에는 나머지는 계속해서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공사비가 계속 인상되었었던 겁니다. 예. 앞으로 이 예상치 전망을 제가 2% 상승으로 잡아놨는데, 이 2% 상승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공사비 인상 폭을 연 2%로 조정하겠다라는 그 뉴스 기사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2% 수준으로 할 수 있겠느냐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만약에 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랬을 때 이 2% 상승이 계속해서 복리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이상 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공사 현장, 주변의 공사 현장 쭉 살펴보시면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들은 평당 분양가, 평당 공사비죠.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 계약하는 곳들은 대부분 1,100만 원을 부르기까지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2030년대의 이 공사비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공사비가 오르니까 분양가도 오르겠네. 분양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겠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콱 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이해하시지 못하신다 그러면 세미나 오셔가지고 제가 콱 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상급지 이상의 아파트 34평 분양가를 예측을 해보았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정해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2034년도에는 평당 분양가가 1억 1,000만 원 이상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얼만큼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얼마만큼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2025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26년 같은 경우에는 5,75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평당 분양가를 5,750만 원 곱하기 34를 한다고 했을 때 19억입니다. 19억. 19억대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20억대예요. 20억대인데 여기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가격이 얼마냐? 30억대 중후반입니다. 지금 2034년도면은 거의 한 8년 뒤의 이야기인데 8년 뒤에는 34평의 분양가가 거의 30억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매매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잠실이 50억대를 진입한다느니 많이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40억대 후반을 찍었습니다. 곧 있으면 앞자리가 5로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0억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60억, 70억대는 기정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이 안 오실 텐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압구정 현대라든지 뭐 아니면 기타 다른 강남의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살펴보시면 1,000만 원대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10년당 한 번씩 제곱의 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마냥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내 월급도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오르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꼭 상기시켜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양 3동의 실속통합기획 그 재개발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람 공고가 어제까지 있었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추산해서 대입을 시켜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역 지정할 거고 조합 설립이 될 거고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계획들을 잡는 것인데 이 공람 공고가 끝난 이후에 이의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획 이후에 그 추정 분담금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전 자산 가격 이게 단위는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계산은 제가 해드릴게요. 가장 왼편에 있는 1억이죠. 1억부터 10억까지입니다. 숫자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전 자산 가격이 1억이었을 때 여기는 비례율 자체가 11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1.14배를 곱한다라는 얘기죠. 이 곱한 이후에 이 분양가들이 위에 나와 있는데 예상 분양가가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5구 타입이라고 하는 25평 같은 경우에는 12억대 그리고 84 타입이라고 하는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16억대 정도로 형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그 분담금, 추정 분담금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봤을 때 내가 가치 평가를 감정 평가를 5억을 받았다. 뭐 아니면 7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이 분담금대로 내가 납부를 했을 때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투자 금액을 8억을 지불을 해가지고 이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이 8억이라는 그 건물을 샀을 때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액을 달리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실거래가 위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지지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감정평가의 산정 방식이 대지지분이 넓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더 받고 이게 아닙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에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대지 지분이 좀 더 높은 걸 더 인정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핵심은 투자 금액과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종전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산 가액을 7억을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34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담금이 8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을 따져봤을 때 대략 16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8억을 투자했는데 그 종전자산 가격을 10억을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추정 분담금이 4억 5천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총 투자 금액은 12억 중반이 되는 것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변모를 하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총 투자 금액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매매가가 현 시점 기준으로 대략 30억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당 8천만 원과 평당 1억이었을 때 이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양가, 공사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 이 기준을 봤을 때 이 가격이라는 건데 제가 아까 잠실주공 5단지는 뭐 60억, 70억 될 겁니다. 많게는 80억도 될 겁니다.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억을 찍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가격이 아니었다고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가치 평가를 다시 받는 지역들은 더블로 뛰고 트리플로 뛰고 이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8억인 투자자가 84 타입을 받는 34평형을 받는 이 시점이 나중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뒤라고 했을 때 이 예상 차익은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분담금이 늘어나도 차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예요. 재개발 상급지 지역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재개발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의문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담금은 뭐 땅 파서 나오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재개발 지역에서 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계약금 자체가 일단 0%, 그러니까 한 푼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받지 않습니다.
뭐 다른 이제 뭐 지역주택 사업이라든지 뭐 기타 사업 등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을 할 때 중도금을 납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일반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도 중도금을 납입을 하죠. 뭐 청약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중도금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입주하는 시점에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내가 직접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전세입자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걸 뭐 가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무서워하고 투자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꼭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남동과 뭐 응봉 금호와 그리고 앞으로 성수동 바뀔 곳들을 이어서 마지막 연결고리를 짓는 동북권역에 어떻게 보면 강북의 마지막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지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자양동이다. 그래서 성수동보다, 아니면 어쩌면 한남동 일부의 그 한남 뉴타운 지역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사업이 늦는 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빨리 신축 아파트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 착공 단계까지 어느 정도 걸렸냐? 대략 한 5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착공까지요.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빠른 입주.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를 받기 위함이기도 하고, 아파트 받기 전에 엑시트를 해서 차익을 크게 먹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아니면 으쌰으쌰 좀 덜 하시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좀 협의가 잘 되고 말이 통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면 자양동에 무조건 오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강변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가 딱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회가 몇 군데 없는데 여기는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자양동에 꼭 관심을 가지셔서 자양동 일대 투자 미리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양동이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느낌이죠. 그에 따라서 시세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서울 외곽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 위치가 성수동 바로 옆이고 강남과도 가깝고요. 또 현재 이제 노후된 곳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면 명성이 완전 달라질 여지를 충분히 좀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자양 1동부터 4동까지 위치와 현재 개발 상황, 그리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투자금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시면서 이미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고민하다가 지금은 너무 늦었을까요?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예산이 조금 더 적어서 다른 곳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은요,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오프라인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자리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지금 나가고 있는 주제와 맞게 궁금하시다면 더 좋겠지만 그 외에 궁금증 있으시다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 장소를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강의죠. 경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매 강의는요, 장소는 같고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경매에 평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역시나 문의는 같은 번호입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각각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광진구 자양동 하나씩 한번 파봤고요. 그 다음에 또 세미나와 경매 강의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강의하는 동안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하나씩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64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자양이동 한강변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금이 3억이었던 것 같은데 6억대라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ABC 구역 각각 장점과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자양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지금 아직 투자를 안 하셨어요. 이전 시세도 알고 계셔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사실 이 옛날 가격을 알면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 가격이라고 말도 안 돼, 안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라면이 뭐 500원이었는데 뭐 1,000원이 돼가지고 안 살래,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1,000원이 됐어? 근데 뭐 어떻게 사야지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양동 같은 경우에도 3억대 투자였지만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오른 건데 그러면 이걸 너무 많이 올랐네. 이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가는 놈들이 더 간다고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그 3억대로 투자하실 수 있던 분들이 다 그냥 한번 젖혔죠. 특히나 세미나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그 시청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예산이 없는 분들은 자양동의 자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자양동에 비견될 만한 광진구 안에서 막 찾으려고 하니까 뭐 구이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능동이라든지 화양동이라든지 뭐 군자동 뭐 많게는 뭐 위쪽까지도 계속해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이 자양동이라는 입지가 왜 뜨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한강이 코앞이라는 거고 여기가 평지 지형이에요. 뭐 교통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개포는 교통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가격이 많이 치솟았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얘는 심지어 개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강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가 어디가 보이느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실 보이고 청담, 삼성 보이고요. 그리고 잠실 마이스 사업 끝나면 그 잠실 체육관 있는 거, 그 주경기장 있는 거, 거기에 뭐 호텔들이 깔리고 그리고 경기장이 확 리모델링 해가지고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액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드렸었는데 가격이 뭐 떨어지고 뭐 나중에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중에 기회 더 없습니다. 사례가 자양 4동에 있잖아요. 심지어 가까운 자양 3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좀 넓게 펼쳐놓은 게 뭐냐면 이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재개발지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세요. 여기가 뭐 후암동, 동쪽에는 후암동 있고 서계, 청파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들이 불과 6억에서 8억 정도 되던 수준이 지금은 7억에서 10억대로 올라왔습니다. 투자 금액이.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억 오르고 최대 뭐 3억, 4억씩 오른 게 이 상급지들의 시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코스피 올라가가지고 지금 주가 견인하고 있고 돈 번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돈 번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내 집 팔아가지고 다주택자분들이 한 채, 두 채 이렇게 파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규제 전에. 제값 받고 팔거나 아니면 더 많은 값을 팔아가지고 이걸 주식에 넣어가지고 또 불리신 거예요. 이 불린 금액을 어디다 투자하면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많이 지저분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ABC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는 결국에 이 A, B, C 구역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5개로 나눠져 있고요.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C 구역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노후도가 충족이 되냐 안 되냐, 동의서 징고를 쉽게 받을 수 있냐 없냐,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노후도 동의율 뭐 그리고 사업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들어간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 비율이 20%, 25%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힘들이 있냐 이거죠. 다들 그냥 원주민들도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대.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1+1을 받을 수 있대.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여기 한강변 아파트 들어서면 내가 이거 3, 4억에 샀던 빌라, 5, 6억에 샀던 빌라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단독주택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뭐 한 3년 전에 뭐 이걸 15억에 샀는데 이거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어도 나 손해잖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구역이라는 거죠.
단독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갖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준다니까. 오케이. 근데 분담금이 얼마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분담금이 8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구역별 전망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속도가 빠른 것을 선호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B구역을 들어가십시오. B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곳이 금방 곧 생길 겁니다. 이 조합 설립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이 A구역도 파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C구역도 파급을 받게 될 텐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군지, 학교가 근처에 있냐, 대로변이 붙어 있냐, 아니면 여기 좀 더 가깝냐, 아니면 균질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신다면 구역별로 조금씩은 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구역별로도 지금 가격이 다 다르고 앞으로 가치평가를 다시 받게끔 되는 곳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A, B, C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 예산에 맞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물건이 괜찮은, 상대적으로 연식이 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신축 빌라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 신축이 가장 많은 감정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나중에 한강변 아파트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심 있으시고 좀 더 디테일한 상담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당장 내일 있을 그리고 매주 있을 세미나에 자양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세미나 오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양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ABC 구역 중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예산에 좀 맞고 비교적 연식이 최근인 곳을 잡는 게 좀 더 우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혹시나 속도가 빠른 곳을 원하신다면 B구역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빠르게 하나 더 만나볼까요? 894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가용 가능한 현금이 3억 초반 정도 있고요. 1주택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역 빠르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3억대 투자시면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곳 중에 하나는 3억대 내외로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서마포 권역 그리고 동작구 권역 들어가실 수 있고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세부적인 구역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세미나 오시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3억대가 굉장히 애매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아예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아예 금액대를 낮춰가지고 그냥 내가 금액 가져가겠다 그런 거라 그러면 한 1, 2억대에도 지역이 좀 급지가 떨어지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들어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용률을 한 90%에서 95%까지 끌어놓으세요.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유 자금 아주 조금만 남겨놓으시고 내가 부담이 엄청 되지 않을 정도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투자에 해놓으십시오.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억대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하급지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변변치 않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신축 아파트 나중에 받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3억대로 들어가신다 그러시면 이 두 곳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 꼭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억대에 질문 주셔서 지역 두 곳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교 분석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미나 설명부터 해주시죠. 내 인생을 바꿀 세미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순탄치 않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요. 지금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기는 좀 편안해졌는데 계속해서 쫓기는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자녀분들 준비해드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니까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어루만져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좀 이제 그런 마음들 좀 여유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강의 계속해서 수요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매 강의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보시길 간청합니다. 예,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관심 없는데 그래도 돈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